그냥 욕이 몸에 배가지고 뭐 나이는 나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이제 애들 보면 야 너 임마 어디 갔다 오냐? 뭐 이 자식이 엄마 힘들게 걸어가야지 이 새끼가 막 이래요. 애들 벌써 알거든요. 그런 말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일단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요즘 참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죠.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밖에 많이 이제 나가는데 놀이터만 가도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욕을 진짜 굉장히 많이 써요. 물론 1, 2학년들도 쓰는 애들은 또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친구를 부를 때나 뭐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냥 막 아이씨 발 존나 막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들한테 욕이라는 거는 과연 아이들이 그냥 내가 저절로 떠올라서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반복적으로 욕을 듣고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답습한 언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경로로든 욕을 하는 것이 집에서 욕을 했을 때 이제 부모나 또 다른 기타 어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아이의 욕하는 습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동네에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어요. 근데 할머니 옛날 분이다 보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장아장 막 걷는 애가 막 연병하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 어른들은 좀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린애가 이제 귀엽다 막 이러면서 저 녀석 봐라 이러면서 오히려 욕하는 거를 막 혼내는 게 아니라 귀여워하더라는 거죠. 이런 반응이 과연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아이는 커서 입에 욕을 달고 살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 결과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황지연 선생님의 욕하는 내 아이가 위험하다 이고요. 내 아이가 욕을 하지 않는 아이다 해도 워낙에 지금 학교에서 욕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 맞아요. 네. 언제나 그 배경에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황을 하고 막 내가 과연 누굴까 이렇게 2차 성징도 겪고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믿고 따라하고 싶은 흠모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 대상을 비슷하게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성을 가진 그 부모님들을 롤모델로 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결과가 있어요.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만약에 이제 고민이 있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아버지와 의논을 할 것이다. 이런 항목에서 아버지들의 50%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논을 할 것이다. 불과 4%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과연 우리가 한번 양육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이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가 너무 이제 권위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유를 허용하지도 않는 그런 범위. 바로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가정 내 활동이나 본인의 업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제 동기부여와 책임감을 갖게 하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아이의 욕하는 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뭘까요? 아이들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건데요. 아이들은 부모나 기타 양육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분노를 표현하고 조절하는지를 그대로 습득한다고 해요. 이제 따라서 부모님들 스스로가 분노를 막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욕을 하기 시작했다. 또 뭐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뭐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보였다 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는 나도 모르게 집에서 욕을 한 적은 없는지, 또 우리 막 운전하다가 막 그런 상황 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적은 없는지, 또 화가 나는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못 참고 막 폭발을 해서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은 없는지, 또 아이가 화를 내는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막 화를 내거나,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막 중간에 나 싫어, 하기 싫어 이랬을 때 아이한테 너게 뭐 하는 거야? 하던 거 마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사소한 분노 조절 상황에서 내가 먼저 실패한 경험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흔히 요즘에 이제 중이병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 청소년들이 이제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그런 혼란이나 불만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인해서 막 어떤 반항, 일탈행위 이런 거를 막 표출하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인터넷에 보면 심지어 중이병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깊다.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는 무조건 불만이다. 나는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뭐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가래침을 뱉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아이들 보면 또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칠게 해요. 거의 뭐 보니까 우울과 불평, 불만에 쌓인 좀 약간 뒷골목 형님들 같은 얘긴데요. 이게 빠르면 초등학교 때도 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봤더니 욕과 반항이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막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막 건들건들 이런 모습 보면 막 속이 터지죠. 우리가 과연 아이들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 그런 반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욕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제 욕을 하는 게 아이들이 분노 조절하는 그런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에게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특히나 요즘에는 자녀를 이제 1명, 2명 이렇게밖에 낳지 않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런 한두 명의 아이들에게 쏠리다 보니까 아이를 과잉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벌써 엄마가 막 달려가서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행동을 차단시키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벌써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절해야 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이게 너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막 게임하면은 너 뭐 하냐 해서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게임을 장시간 하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된다고 해요. 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전두엽을 강하게 자극시키고, 이렇게 피로해진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뭐 자기 조절 능력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항상 충동적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나아가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가 조금은 변화해야 하지 않는가.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늘려주고 좀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떤 규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학교 돌아와서 손을 씻고 간식을 먹은 다음에 학교 숙제를 한번 점검하고 또 그날 뭐 해야 될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한 30분, 1시간 정도 풀게 한 다음에 이제 TV 시청이나 게임을 1시간, 딱 1시간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딱 그 정형화된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뭐 돌아오든지 말든지 뭐 오자마자 뭘 하든지 신경 쓰지도 않다가 막 애가 막 게임하고 있으면 너 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런 가정 내에서의 이제 작은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하자는 거예요. 방과 후에 어떤 일들을 순서대로 할 것인지를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제 정해보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 그런 민주적인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자는 거죠. 부모의 이런 작은 행동 변화 하나가 아이의 평생을 한다고 해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이가 이제 욕을 하면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데요. 이런 반응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말로 들려서 그 욕을 하는 행동을 부모 앞에서만 이제 하지 않는, 숨어서 하는 이런 행동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만약 욕을 했어요. 그러면 너 무슨 화나는 일 있어? 속상한 일 있어? 이렇게 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그래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욕을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그 운동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커요. 체력 향상, 건강 증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긴장과 불안감 해소, 또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수양하고 자신감도 키워주고, 또 친구들과 이런 팀을 이뤄서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책임감,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경험, 더욱이 나아가서는 학습 능력까지 증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뭐 농구나 축구나 이런 운동들을 많이 시키면 좋은데, 또 이게 또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말 이런 데를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또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실내 체육관도 많이 있고 또 실내 배드민턴장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볼링이나 이런 거는 또 충분히 같이 팀을 이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땀을 막 2시간 정도 쭉 흘리고 운동을 하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아이가 욕하는 걸 아예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어요. 내 아이가 안 그런다고 해도 워낙에 지금 밖에 나가면 욕하는 애들이 학원이나 학교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든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들한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서 뭐 이제 친구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의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가 욕을 할 때 그 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왜 욕을 했는지, 욕을 하는 대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이런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 범위를 늘려주자.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자. 자기 조절 능력만 키워도 분노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책 어떠셨나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조금 진부한 얘기 같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도 이제 동네에서 보면 뭐 부부싸움만 해도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욕이 몸에 배가지고 뭐 나이는 나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이제 애들 보면 야 너 임마 어디 갔다 오냐? 뭐 이 자식이 엄마 힘들게 걸어가야지 이 새끼가 막 이래요. 그 애들 벌써 알거든요. 그런 말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일단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할머니를 오랜만에 이제 동네 할머니를 봐도 할머니 오랜만에 뵀는데 좀 더 예뻐지신 것 같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 아무리 늙어도 좋아해요, 여자들은. 뭐 막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안 본 사이에 더 이렇게 폭삭 늙으셨어요.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욕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모른 척 하지 말고 그거를 잘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분노 표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